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에 됐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량구의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성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고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동 출신 박승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 회계년도 결산심사 등 길고 바쁜 회기였지만 중랑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구전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국장님께서는 관련대로 나오셔서 본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청 장미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장미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잠시나마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구청장님과 집행공무원 그리고 기타 행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해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기동 지역구원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장미축제가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지역 주민들의 인사에 장미축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미축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구청장님이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발전될 장미축제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장미축제를 준비하며 많은 장미를 새롭게 식재하고 포식하면서 관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장미를 관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 둔치 장미 터널을 수시로 찾아가 둘러보는데 새로 식재된 곳을 제외하면 기존의 장미 터널 있는 장미들은 군데군데 어렵지 않게 빈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셨죠? 예. 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장미를 훨씬 풍성하게 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미축제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장미를 전담하는 장문 조경 인력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장미를 전문으로 하는 장미 전문가, 즉 장미 박사를 한 명 채용하여 1년 내내 장미를 관리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장미가 식재된 묵동교부터 이하교까지 자원봉사단체나 주민자치원회, 상인회 등에서 구간을 나누어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장미축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도 고취되고 축제의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변 환경도 정비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 답변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장미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기존의 중랑천 장미축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서울 장미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자체 평가할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 서인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 김윤수 의원님 또 장신자 의원님 또 박성진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이 서울 장미축제의 모태인 중랑천 장미축제부터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차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16만 명이 우리 중랑구를 방문하는 개천 이래 최고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70여 차례 주요 매체에 보도되었고 마지막 날 KBS 9시 뉴스 메인 뉴스에서 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경제에도 많은 활성화를 했다. 저는 제일 큰 것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어떤 형태든 채용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에는 그 장미도 서울시 양묘장 이런 그 산흥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협조를 해서 우리가 좋은 장미도 길을 재배도 하고 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관리가 구청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 PPT장을 보면은 통신대 입구는 이수에 예. 있고 녹사평은 용산구청, 그다음에 수위는 강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네. 목걸역도 네. 다시 가로 열고 장미역으로 다시 부기하는 방향이었던가라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이게 서울시에 있을 때 지명하는 위원장도 공동위원장도 하겠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미 축제가 더 좀 발전되고 우리 중랑구가 장미의 도시로 이렇게 특화되면 서울시의 지명위원회 또 역사 명칭을 정하는 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장미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장미역으로 부기하는 것 자체가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네.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서울시 인사위원회 좀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역도 부기하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 기간 중 이번에는 지정 주차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1차로만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고의 위험과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축제할 때 중랑청로 전면 3일 동안만이라도 중랑청로 지정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랑청로 전체를 다 사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을 시키는데 저는 우리가 너무 단시일 내에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아이파크라든지 한국 아파트라든지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서울 우리 교통을 관제하는 경찰과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축제 기간 3일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을 좀 제기하고 좀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늘리는 일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장미축제 기간 3일을 제외한 전후 일정을 지역 상인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 주도 자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축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혹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중랑 구민들께서는 축제 기간을 늘리자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농담이고, 앞으로 늘리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되 지금은 내실을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은 예. 구청에서는 관주도는 3일이면 딱 적당하고 나머지 보통 장미가 한 달 정도 핍니다. 네. 나머지 기간 동안에서 좀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다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되 민간 주도로 주말 정도에서
그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 그 자체도 지역 경제에 엄청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예, 것입니다. 그건 좋으신 생각이 생각합니다. 우선 축제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에는 이번 축제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티스트, 아마추어지만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발전시키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간 운영하면서 우리 중랑 구민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축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지금 중랑천 둔치 제방길이 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쭉 전면목동은 그것도 있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 데크를 이어서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장미가 그 축제 전에라도 이 만발한 그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이런 것을 해서 민간 주도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섯 번째는 그 천변이 현재는 지금 갈대나 푸스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유채꽃 정도로 심어주면 이 장미와 연계해가지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그 중랑구에 그 찾는 그 서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뭐 이런 유채꽃이라든지 뭐 청부리도 좋고 나름대로 천변에 어떤 심리 생각이 있으신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휴 관광벨트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관광객이 26명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 곳곳에서 망호 항일 공원이라든지 용마랜드를 재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용마 폭포공원을 명소로 만드는 문제 등을 하면서 여기에 주변에 꽃피는 중랑, 그래서 용마산, 망우산 여기서 계절별로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하겠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둔치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봄에는 유채꽃, 또 가로수는 벚꽃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장미축제가 있기 전에 서울대공원에 장미축제를 좀 다녀왔습니다, 미리. 근데 거기는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테마가 있는 어떤 그 축제를 하더라고요. 올해 테마는 어린 왕자였습니다. 이 어린 왕자를 이 테마로 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포토존을 설치해 주니까 많이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도 어떤 이런 테마가 있는 어떤 그 어린 왕자처럼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그 포토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장미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님? 예, 뭐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묵동천 처음에 초입부에 장미 테마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랑말, 여기에 줄을 서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런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뽀로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면 정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어린이들이 또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상인데 결국 저희는 보면 봄 벚꽃이 필 때 야간에 혹시 선생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봄 벚꽃과 유채꽃을 심으면 동일하게, 그리고 장미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아름다운 중랑천이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중화동과 묵동, 그 외 중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훨씬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지금 제안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직원들과 고민하신 얘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돼서 16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 이상이 오는 축제로 좀 만들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목표는
한 160만 명, 300만 오는 제가 그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령의 머더 축제라든지 화천어 축제 뭐 이와 같은 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조언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중랑천, 중랑구 묵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잇는 원륜거 및 징검다리 건널목 설치권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징검다리입니다. 중랑천면은 중랑천을 경계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랑천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싶어도 중랑교 및 이화교 그리고 원룸교 등의 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랑구 묵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잇는 징검다리 건널목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수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랑천 둔치에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문제와 관련돼서도 제가 16년 전에 여기에 부구청장 근무할 때도 중랑천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왜냐하면 중랑천은 하폭이 좁고 의정부에서 조금 집중호우가 오면 동부 간선도로가 침수되는 것과 같이 일시에 침수가 되고 상류에 댐이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가다 놓는. 그렇게 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구현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 위치가 원룸거 밑에 저기 검토를 좀 해보셔가지고 어차피 예. 그 성북구와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고 하니까 네. 좀 검토를 좀 하시기 좀 예.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니까 좀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려견이라는 의미는 짝이 되는 강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짝이 된다는 것은 오래도록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반려견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반려견 인구가 5명에 1명끼리는 1,000만 명이라고 좀 합니다. 서울에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8월 달에 능동의 어린이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상암동의 월드컵공원에도 2014년 3월에 추가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강아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항상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고 다녀야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중랑천에 나가서 걷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위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 이에 대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PPT를 준비해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능동 어린이대공원 그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가봤었는데 여기는 중소형견과 그 대형견을 나누는 최고 40cm로 나눠가지고 그 대형견은 대형견대로 그 중소형견은 중소형견대로 좀 나눈 그 반려견용 놀이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그 단순하게 그냥 그 천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인과 반려견과 견과 주인이 같이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 등록제를 한 반려견과 주인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도 현재까지 8,756마리가 동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한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반려견 크기에 따라 최고 40cm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중소형 견용과 대형 견용 놀이터가 분리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껏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운영 기간과 시간은 동정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과 각종 장난감을 비롯하여 벤치와 테이블 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뭐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려견이 지금 단순히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정말 이제 고령화 시대에 친구가 되고 또 어떤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시에 부시장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김상함 부구청장이 어르신 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었습니다. 둘이 원지동 추모공원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화장시설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이 노를 보여주는데 사람이 관을 얹는 보니까 하나 조그만 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 조건으로 반려견을 화장시키는 그 정도로 사람과 이제 친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원이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을 보면은 30만 해배 이상의 근린 공원이나 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장소를 어떤 장소로 할 것이냐,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어떤 데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게 보통 그 능동은 한 250평 정도 되고, 예. 상암동 어리 그 반려견 월드컵. 놀이터는 55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과연 그만한 공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반려견 놀이터가 과연 그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또 위치해야 되는데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고민 속에서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면 한번 좀 예. 그 추진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랑구 발전을 위해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구정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중랑구민이 아닌 메리스와 싸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부터는 보건소도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날씨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부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 보건소장님과 우리 안전총괄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장님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승진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장미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서울 장미축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인근에 보면 선사축제 있고 충무축제가 있고 강대골 축제가 있고 한평 나비축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어떤 축제들은 크게 이렇게 대외적인 어떤 브랜드를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아마 그런 축제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 장미축제만큼은 정말로 이렇게 잘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경제에 다시 한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중랑구의 전반기를 혁신적이고 활발하게 이끌어가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4선거구 망우본동 신내일동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구청장께 중량 코엑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량 코엑스는 본인이 동대문구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량구가 분구되면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어떤 중량구에는 토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대 모든 선거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해당 동의 구의원, 이분들이 망우 역세권 개발에 대한 모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 별로 다른 것이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이 여태까지 지켜진 적도 없었지만 전 집행부에서 추구했던 엠코 그리고 듀오프리스입니까? 듀오프리스, 그 다음에 상봉터미널 계획,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완성되고 진행되고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진구 청장님이 공약했던 이런 것들이 전 집행부들이 공약했던 이런 사항이 아닌 새로운 코엑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엑스를 중량 코엑스 망우역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답변에도 말씀을 의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중랑구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고 우리가 꿈꾸는 명품 교육도시, 또 문화인프라가 확보된 문화도시, 이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최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게 나진구 구청장이 취임해서 일조일석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랑 코엑스 사업은 제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기존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정책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삼각벨트다. 우선은 면목동 지역은 기존에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장님, 망우역 주변에 대한 망우역 주변에 대한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 계획이 예상되어 있던 것을 제외한 청장님의 어떤 계획이 망우역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 망우역 주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역 지하에는 3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 7호선, 또 중앙선, 경춘선. 그래서 12만 명의 환승객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지나만 갑니다. 그래서 망우역 일대를 전부 다 합하면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여기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또 유통의 집산지, 동북권의 중심 상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에 구청장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다 힘을 합해서 해오신 것을 모아서 이제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듀오트리스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는 CGV 영화관입니다. 자꾸 제가 CGV 영화관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와야 돈을 씁니다. 요사이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구리 갈매지구에도 올 것이고, 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뭐냐면 우림시장 옆에 있는 맛솜씨길도 앞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명소로,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고, 또 지금 유통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망우역 광장에도 우리 중랑 아티스트라든지 또 여러 공연 단체를 가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고, 또 왕보현 의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해 주신 장래에는 그 유통시설 전부 지하로 있는 그런 것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시일내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면 중랑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망우역 주변을 정말 코엑스로, 중량 코엑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했지만 정말로 지하화해서 우림시장으로 가는 통로, 그리고 상봉 CGV 이제 앞으로 이제 될, 그 다음에 상봉
주상복합 터미널 자리, 그다음에 망우역, 이런 것들이 지하화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치보다 못할 것이다. 예. 그리고 망우역에서 이마트 쪽으로 보면 좌측변이 아직 하나도, 이제 물론 뭐 촉진 계획인가 정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그 전에 좌측변으로가 우리 코엑스가 진정으로 되려면은 개발이 완전히 돼야만이 명실상부한 어떤 망우역 주변에 어떤 코엑스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텐데, 거기 그 좌측편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대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촉진 지역은 아니고 정비 촉진 지역입니다. 촉진 정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부는 건강연립이 있는데 거기는 분리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개발 여건을 좀 더 조성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개발될 수 있도록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청장님의 어떤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명실상부한 코엑스로의 어떤 뭐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 그 관피아 질문 관련해서 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어느 센터장의 증인 신청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센터장이 하는 말이 거기에 발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발령.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공개 모집을 해서 가는 자리여서 거기에 또 응시를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발령을 받아서 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무슨 힘에 의해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리가 비어서 공모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게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로 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발령이라는 것은 자기가 임용되었다는 것을 뭐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 이제 청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됐는데 네. 청장님이 공약하셨던 거, 예.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행정의 일을 보시다가 이제 중랑구의 경영자로 오셔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신다면 경영자로 어떤 것이 잘 됐었고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물론 앞으로도 뭐 잘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1년간 어떤 제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청장께서 12년간 청장을 하시면서 평가야 여러 가지 엇갈리지만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이 그 기반 위에서 저는 그것을 답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반자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정말 좋으신 우리 42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1200여 공무원과 같이 했기 때문에 1년을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구청장이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작년에 세월호에 이어 올해에는 메르스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작년에 올해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가 전염병의 확산을 볼 때 조기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저도 중랑구의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랑 구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03년 메르스와 거의 유사한 증상과 전염성을 보인 사스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예방 대책을 통하여 사스의 국내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과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발원지인 중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메르스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은 맹위를 떨치며 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지 타산 지석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애국인들과 애국기관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 공항에서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별도 출입구에서 검역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치렀다고 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객과 피해와 내수의 급격한 침체는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볼 때 초기 늦장 대응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나 재난은 지역 차원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랑구 차원에서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준비된 안전대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류가 이렇게 이제 건강하고 장수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이 발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돗물이 공급되고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인류가 장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료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자꾸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제가 사스 할 때도 서울시에 국장으로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신형 인플루엔자 할 때도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염성이 훨씬 강한 것을 지금과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스는 그때 또 고건총리께서 이렇게 또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이것을 앞으로 우리 병원 간병 문화라든지 또 응급실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고쳐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안전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중랑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서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총괄하는 안전총괄 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 안전총괄 담당관실에서 최초로 한 것은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매뉴얼을 실제 상황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 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 그게 또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항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습득을 시키고 해서 중랑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삼아서 우리 보건소장이 많은 고생을 하고 부구청장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겸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다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잠시 기억을 떨려서 준비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정장님. 예. 예, 본청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빨리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현재 지금 도착됐는데요. 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헬기가 이거 진짜 오게 가는데 헬기가 없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영상 시스템 작동 안 됩니까? 구명물도 차가 없고. 구명물 차가 없는데 현재 지금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예. 헬기 쪽으로 문 좀 해보랍니다. 아마 선상 안에 있는가 봅니다. 아, 사람들 전혀 안 보여요? 예. 지금 현재. 잠시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으세요. 본청 현무과장인데요. 예, 지금 예. 3명 도착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자, 그 배 상태 지금 어때요? 현재 지금 자연으로 약 45도 50 정도 들렸습니다. 자연 50도. 자. 네, 그리고 50도 들렸고요. 네. 좀 우리 헬기 두 대가 예, 지금 제일 상부에서 지금 상면을 이용해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거의 안 보여요. 사람들 하나 안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 아니, 갑판에 사람들 한 명도 안 보여요? 예, 안 보입니다. 짬이 잡고 나요. 짬이 와요. 짬이 봐요. 짬이 갑판에 사람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현재 갑판은 안 보이고요. 사람이 보이는데 이제 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사람들 그럼 바다에 뛰어내렸지 안 됐어요? 바다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다에 사람 안 보이고? 네네. 자, 구명정이 보여, 안 보여요? 구명정에는 그저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구명정은? 예. 구명정 같은 게 있었어? 다시 한 번 말씀주십시오. 구명정. 구명정은 그대로 떴어요. 하나 쳐갖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배에도 안 보이고 바다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럼 사람 전혀 안 보이고 배는 지금 자연은 50도로 들렸고요. 침몰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 지금 계속 줄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지고 있어요? 네네. 잠깐만. 자, 전에 걷지 마세요. 저희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세요. 네. 자, 정장님. 예. TRS 돼야 안 돼요? 다시 한 번요. TRS 돼야 안 돼? 그냥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원이 다 끊고 모든 상황을 TRS로 다 실시간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TRS 52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장님 지휘했고 TRS를 현시간 무조건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청장님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만 우왕좌왕하다가 40분 흘러갔습니다. 자,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 현장에 있는 지휘자, 현장에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못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알아야 될 텐데 결정을 못하고 우선 교신만 하다 40분이 지나간 화면입니다. 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과 저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아이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본 동영상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 경비정이 정장과 상황실 간의 교신 기록입니다. 이후 정장은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고 선내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구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상부의 명령만 기다리며 열심히 TRS를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40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304명의 승객과 함께 세월호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해경 상황실이나 목포해양경찰서장, 서해지방해양청장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정장은 상황 보고를 충실하게 하면서 상부에서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이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장은 현재 현장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부청장께서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현장 대응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관료로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났을 때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저도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지만 보고하는 데 급급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 같은 참사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그만둘 때도 됐다. 제가 산풍 현장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몇 번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서 정말 저것을 보고 반성을 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중량구에서 세월호와 같은 긴급 재난사고나 금방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산풍백과적과 같은 재난사고의 조짐이 보일 때 현장 지휘관인 동장들이 골든타임 내에 자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을 보완해 가 있는 동장은 평소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순찰 이런 것을 해서 안전총괄 담당관이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고 재난이 했을 때는 대피소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동장이 수습을 재난을 수습하는데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의 가치는 우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했을 때는 골든타임에 그것을 수습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지난 1년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다시 이렇게 꺼내놓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늦장 대응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면목 38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 노원구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자가 8일 동안이나 중량구 면목 38동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뒤숭숭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동장은 본인도 감사 하루 전날 구청의 간부회의를 들어와서야 비공식적인 소문으로 들었고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청장님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의 123 경비정 정장과 같은 급의 현장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동장이 동 관할 내에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장에게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동장은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비상시에 현장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는 다른 재난과 달리 의료 재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보 유통을 감추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가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해서 그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동장이 어떤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숙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알렸을 때 혹시 그게 격리된 분의 신상이 알려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먼저 숙지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왜 이렇게 확산되었는지를 원인을 밝힌 WHO 기자회견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투명한 신속한 정보 공개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요.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소 초창기에 혼란이 있어 보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증가하던 환자 투자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양상으로
이미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국제보건기구는 이번 메르스 급속한 확산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첫 번째 주요한 원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는 현장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동장에게까지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고 본연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메르스가 진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정말 고생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전염병이든 재난사고든 간에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사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는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그리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현장, 그리고 중랑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폭우를 대비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그래서 이런 위험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어떤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뚝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청장님께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장마철에 대비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중랑구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인 교육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연은 작년 12월과 올 3월 두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학생들의 재능과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성 교육보다는 학력 신장을 통하여 명문대 입학률과 4년제 대학 입학률을 중시하는 경쟁 교육을 선택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덧붙여 우수 학생 위주로 수여되는 장학기금을 더욱 확대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학력 신장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구청의 서면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중랑구 10대 명문대학 진학 로드맵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121명이 진학하였고 매년 10명 정도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 목표는 130명입니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말의 결과를 본위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년제 대학 진학 로드맵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1,421명으로 전체 학생 3,580명 대비 39.7%입니다. 증가 목표를 보니 매년 0.5%씩 4년 후인 2018년에는 총 2%가 증가된 1,497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을 교육 후 중점 추진 목표로 설정하신 구청의 목표로 4년간 2%면 구청장님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매년 2~3%로 하는데 2~3%로 잡는데 임기 4년 동안 2% 증가에 이르려고 하면 이건 운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숫자이며 통상적인 통계의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목표로 설정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10대 대학에 하는 목표, 의원님께서 로드맵을 말씀하셔서 제시해 드렸고, 4년제 대학이라 하는 것은 퍼센트가 낮다, 적다, 또 많다, 이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학력 신장도 있고
또 그 학생이 속한 가정의 소득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4년제 대학 그 진학률은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랑구의 교육 지원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수월성, 또 이 경쟁력,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유명한 교육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지원은 42만 국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나차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 학부모 단체와 만났을 때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명문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일정 수준의 학력 신장을 해달라. 그리고 또 대학교 가는 수시 입학이라든지 이런 데 입시 정보회를 많이 개최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학부모께서는 정말 중랑구청이 고무적이다.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학생부까지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성적을 얻는 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랑구의 사정에서 우선을 둬야 될, 비중을 둬야 될 것은 학력 신장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40억을 가지고 그 학력 신장과 또 거점 학교, 면목 고등학교, 또 원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또 회원여고 등에 대한 집중 지원, 또 태능 고등학교는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3명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전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저 동의는 하는데 지금 중랑구에 중점을 둘 부분은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오랜 관료직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료 조직들이 목표 설정을 할 때 달성하기 쉽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연말에 성과 측정 시 목표 대비 120% 초과 달성이라고 성과를 부풀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민선직기 중랑구의 교육 목표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네. 교육은 사실상 4년 임기 내에 목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최소한 10년은 봐야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로드맵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 이 집행부에서 또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력 신장을 위하여 지난 12년간 416억을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고 올해도 40억을 청장께서 말씀하신 40억을 또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년간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감안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959 PPT입니다. 지난 3월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959와 우리 구의 교육 여건이 비슷하니 혁신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시겠다고 구청장께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959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59 진학 관련 자료를 알 수 없어서 중랑구와 비교가 불가하다는 본의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혁신지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남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 자체를 항의하는 소동까지 저번에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그 학교 그래서 우선은 959에 대해서는 저번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혁신학교가 혁신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재반적인 사항을 그러나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우수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PPT 화면 부탁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며칠 전 면목이 등 평화교통 김광자 대표께서 5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우리 중량구청에는 전임 문병건 구청장께서 최대의 교육 지적으로 홍보하시고 경 구청장께서 4년 임기 내에 150억 원까지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열심히 기금 증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무려 130억 원이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자 대표와 나란히 서 계신 분이 나진구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관입니다. 관내 택시회사인 평화교통은 김광자 대표께서 왜 중량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셨고 중량구청에서는 장학금 유치 노력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만나 뵈었지만 김광자 평화교통 대표께서는 과거에 직접 택시 운전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평화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모은 재산 한 50억 정도를 갖다가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장학재단은 주로 저소득층을 학생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대부분 출연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우리 중랑구에 출연해서 문태식 신하주 회장님 같이 이렇게 76억 정도의 땅을 기부해서 그것이 사실상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 중랑구에 직접 기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화된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보람있는 일이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맺든지 해서 수혜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을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중랑구에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중복되지 않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혹시라도 우리 중량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보다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교육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를 지나갈 수 있는 부러울 것이 없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량구청 장학기금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량구를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구청장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량교육 발전이 청장님 정책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속하시죠. 네. 예, 뭐 최우선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기로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백년지 대계를 기탄 없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의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초중등 선생님, 학부모,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해법 마련을 위해 원탁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치 요즘 구청에서 하는 집중 토론회를 공무원과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구청의 몇몇 공무원들과 소수 일부 전문가들만의 생각보다는 훨씬 풍성하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입안할 TF를 구성하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본다고 봅니다. 이 정책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명품 교육 도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장기적인 방향성으로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나차소라든지 학부모들 여러 단체와 나차소를 한다든지 또 중교협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제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청장 철학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좋은 조언으로 삼아서 제가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본연이 생각하기는 청장께서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 중교협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의 일부 수면에 올라오신 활동하시는 간부들을 많이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 어렵고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 집단을 우리가 TF로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을 학부형들을 만나고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만나서 전체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정말 훨씬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본의원은 뭐 생각해 주문합니다. 예, 2단계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에 근무할 때 우리가 과거에도 개혁 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붙는 것이 교육 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참 농담 삼아 또 굉장히 이렇게 고뇌에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다. 그래서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단 1년간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두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에서는 6기 집행부가 전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학교를 다니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나차소처럼 다니셔서 학생, 학부형, 선생 모든 의견을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현장에 나보니까 있구나. 이런 것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연이 작년 연말 본해산 시민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무슨 발언을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발언과 관련된 인사가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바로 그날 관련 단체 인사들에게 알려지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당신은 처음 겪는 일이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또 외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들께도 여쭈어봤더니 모두 다 같은 곤란함을 한 번쯤은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의회 내에서 발언이 당일날 저녁에 지역사회에 알려지는지 수소문해 보니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공무원들께서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유관 기관의 임원들이나 회원들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잘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의정 질의를 앞두신 시점에서 또 특히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의정 질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또 유관기관에 또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 담당자들이 의원님께 가서 그런 결례를 범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별히 선생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전염병이나 긴급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구청의 시스템과 현장 지휘관인 동장의 역할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중량주민 최대 관심사인 교육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정부 교육정책 신뢰도 지수에서 긍정평가는 7.8%에 8.7%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왜 우리 정부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중량부의 교육정책 신뢰도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중량부도 그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력신장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도 중량구도 하루속히 메르스 전염병이 종식되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연 후 업무에 복귀하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최경고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보좌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